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엔진과 배기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내연기관은 줄이고 전기차에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Q 브랜드를 출범하면서 중형 SUV EQC를 시작으로 컴팩트 SUV인 EQA, 세단 모델인 EQS, EQ2 등을 차례대로 선보이고 있는데, 오늘 모터 매거진이 살펴볼 자동차는 EQ 브랜드의 막내 EQA입니다. EQA의 올해 판매 물량은 이미 다 동이 났고, 지금 당장 계약하더라도 차를 받기까지 최소한 8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과연 어떤 매력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승차 스펙입니다. EQA는 모델명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GLA의 베이스를 이용해 만든 전기차인데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306km로 다소 짧습니다. EQA 기본 모델의 가격은 5,990만원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6천만원을 넘지 않는 착한 가격인데,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받을 경우 4천만원 중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가성비 벤츠로 통하고 있습니다. 차량 색상은 데님 블루 메탈릭, 실내는 다이나미카 블랙이 적용된 AMG 패키지 플러스 모델입니다. 차폭은 1835, 차고는 1625mm, 길이는 4465, 휠베이스는 2729mm이며 235-5R 18인치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장착되었습니다. 전체적 디자인은 GLA 디자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익숙하지만 진보적인 럭셔리라는 디자인 철학으로 여러 파츠를 마치 컨셉트카처럼 꾸며서 낯설고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데, 같은 재료에 토핑으로만 약간의 차이를 주어 마치 다른 음식처럼 보이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삼각별 엠블럼이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고,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광섬유 스트라이프는 헤드램프와 이어져 기존 벤츠와는 차별화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후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LED 후미등 역시 LED 스트라이프와 함께 길게 이어져 EQ 브랜드 특유의 패밀리 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는 익숙한 벤츠의 그것입니다. 전기차라서 다른 부분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10.25인치 디스플레이 2개가 연결된 와이드 스크린과 제트 엔진에서 영감을 얻은 송풍구,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벤츠 고유의 인테리어입니다. 디커 스티어링 휠은 크기와 두께 모두 적당해 손에 착 감기며, 패들 시프트를 통해 회생 제동의 정도를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트는 쿠션감도 좋고 사이드 볼스터도 적당히 나와 코너에서 운전자의 몸을 잘 붙잡아줍니다. 2열은 키 183cm의 성인 남성이 앉아도 넉넉할 정도로 레그룸과 헤드룸에 여유가 있는 편이며, 등받이 각도 조정도 가능하여 장거리 주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트 포지션 때문에 하차 시 셰시에 허벅지가 부대끼는 점도 있었으며, 후진 시 히든 타입 카메라의 팝업 소음은 모터 동작 진동과 함께 영상에서 들리는 이상으로 매우 커서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이는 차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너들이 반길만한 옵션 사양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 넣었습니다. 최근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 되어버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데요. 이 정도만 있어도 수입차의 엉터리 내비게이션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지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성능도 믿음직한 편이라 운전의 피로를 잠시 덜 수 있습니다. 기타 스웨이드가 적용된 시트 재질하며 2열 컵홀더의 쓸고 콜 방식은 이 차가 벤츠임을 알리는 차별점이었습니다. 실내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방석 길이 470, 너비 305, 전체 너비 1035mm, 등받이 높이 630, 너비 245, 헤드룸은 300mm였으며 레그룸 높이 270, 길이 250mm로 실구매 가격대가 비슷한 인기 있는 신형 T구안과 비교해 볼 때 레그룸을 제외한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고, 엉덩이부터 천정까지의 길이는 T구안보다 길었습니다. 트렁크 길이 780, 너비 1035, 높이 740mm, 2열 폴딩시는 1365mm까지 확장되었고, 지면에서 트렁크까지는 700mm였습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슷한 가격대의 모델들과 비교해보았습니다. 기본 가격인 5,990만원대를 생각하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와 아이오닉 5 롱레인지, EV6 롱레인지 정도와 비교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도 가장 많이 고민을 하게 될 모델들이라 생각되지만
제품 자체의 스펙으로만 비교하면 EQA가 비교적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같은 가격대에 맞춘 비교 모델들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출력도 약하며 주행 가는 거리도 제일 짧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쟁 모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현대와 기아는 V2A를 가지고 있으며 초급속 충전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반면 EQA는 그러한 기술적인 무기는 딱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QA가 큰 인기와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브랜드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가정하고 운전과 생활 패턴을 비추어 보았을 때 EQA 정도의 성능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브랜드 밸류가 높은 차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삼각별 엠블럼이 가지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겠죠. 전기차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요즘 기존 시장의 강자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 역시 제법 흥미롭습니다.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별다른 특징이 없음에도 브랜드 파워를 통해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가격 덕분에 꽤 괜찮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떤 새로운 경쟁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합니다. EQA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